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이제 완연하게 봄 기운이 도는데 약간 싸늘하고 촬영할 때 너무 약간 추운 기운이 있어서 제가 소음 때문에 히터 같은 걸 키기가 그래가지고요. 목에 간단하게 목도리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드는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목은요, 부동산 시장 지나친 낙관론은 지금 시점에서 금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부동산으로 많은 분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산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로 지금까지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활용한 기법들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자산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스피가 3,000선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동안 주식에 주자도 관심이 없던 많은 분들, 또는 그 외에 젊은 층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회사 사회 초년생들, 너도 나도 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대표적인 자산인 주식이 있고요. 그 외에 이걸 자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 열풍이 몰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거를 모두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비전문가지만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산이지만 주식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을 보이면서 대세적으로 상승하느냐 대세적인 하락을 그리느냐, 이런 자산의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동산은 자산 중에 또 대표적인 항목인데, 가격이 오르내리는 측면이 호흡이 좀 길어서 그렇지 부동산 역시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의 한 종류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비트코인은 제외하고 부동산과 주식, 특히 주식은 부동산 시장을 선행하는 지수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는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 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면서 없던 돈을 깨서 또는 적금을 깨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연초에 시작하셨던 만약에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그런 분들의 지금의 실상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1월 달에까지만 해도 아주 그렇진 않았는데, 시장이 3,000선, 3,100선을 뚫고 나서 계속 좀 뭔가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보면은 계속 횡보하면서 약간 하락 반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큰 대세 상승을 했던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 뒷배를 타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떠안고 있을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은 항상 지나치게 낙관을 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상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강동구에서 중개업을 경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단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단지를 가지고 특정을 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세 흐름이 강동구만의 아파트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30평대 전용면적 84.9 8호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강동구의 한
단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A라는 단지에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019년도에 7억 정도를 보였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7억 정도 하던 것이 2020년도에 9억 8천, 9억대 후반까지 실거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년 만에 3억 정도의 약 3억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인 것이죠. 그 후에 2021년이 밝았을 때 이 상승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실거래가 자체도 10억대 초반을 찍었습니다. 2021년 2월이 지금 시점에 호가 기준으로 물건들이 12억 선에서 11억 선에서 12억 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가 대표적인 것을 들라 하면 바로 유동성이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특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돈을 인위적으로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자영업자들 또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위로금도 풀었지만 그거 외에 저리로 대출도 많이 나갔고요.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돌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기조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지탱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조금 덜하지만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인 선곡입니다. 한 가지를 정의하면 유동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에 계속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유동성의 장세가 끝나고 금리가 혹시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면서 미국의 증시도 하락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형국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동산도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료는 어느 A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교통환경이 열악했는데 거기에 지하철이 새로 뚫린다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넓혀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이러한 굵직굵직한 교통 여건의 개선이 있다라고 발표가 나거나 공사가 되거나 실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당연히 그 일대의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 대표적으로 또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허물고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미래가치가 밝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런 재료가 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 오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는 이 재료를 기준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격을 밀어붙이고 올라갔던 이유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저 금리와 그 다음에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쏟아부은 돈이 넘쳐나면서 이 유동성이 가져다주는 이유 때문에 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이렇게 끊임없이 달아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맞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2월 말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잡히고 실물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이 유동성에 대한 것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칠 수 있는 현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자본이 떠나가면서 미칠 주식시장의 폭락과 그것과 연동되는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상관성 때문에 올 수 있는 어떤 시장 불안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끝날 것은 명확한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언젠가는 종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끝이 보인다, 유동성 장세가 끝이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퀘스천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가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그 후속 대책으로 추후에 계속 공급 물량을 지정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3기 신도시 외에도 별도의 택지지구를 공급할 것이고요. 서울 전역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할 건데, 거기서 정부가 제시했던 물량만큼 되지 않더라도 서울 근교에, 수도권에, 교통 좋은 곳에 기존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공급한다면, 또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낙관론에 퀘스천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의 부동산을 많이 공급하겠다, 과거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면 정부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공급 시기와 물량이 예견한 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잡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강동구의 한 지역의 사례를 들었지만 서울 전역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1년 만에 3억 이상 3, 4억 오른 단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 올랐다는 것이 특별한 소재를 갖고 올랐다기보다는 유동성 장세에서 자산의 대표 주자인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격이 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지금은 한 번 더 퀘스천을 가지면서, 내가 꼭 부동산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것이, 지금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동안 작년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3억이 더 오른 지역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외곽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건을 많이 의뢰하셨어요. 예를 들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 2억가를 더 넘게 해서 호가를 올려놓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물건에 대한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없을 때는 그래도 계속 물건을 시장에 와서 사람들이 찾고 봤는데, 갭 차이가 이미 1, 2년 만에 3, 4억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호가는 거기에 더해서 1, 2억을 더 불러서 올라서 부동산이 매물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매물들 지금 거래가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시장 조사한 지역에서는 이미 3, 4억이 올랐는데 호가 자체를 그 실거래에 5천이나 1억 정도를 불러서 적정한 가격에서 매칭해서 나오는 물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물건도 보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 이미 올라간 금액 대비 2억 이상의 호가를 붙여서 내놓은 물건들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는 있지만 실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가격이 너무 비싼 매물들은 일단 문의 자체가 굉장히 줄어가는 형국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물건은 그렇게 호가가 많이 올라서 시장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찾는 수요 전화들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서 사실 보기조차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기존에 이미 계약된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점점 시장이 올라가는 그래도 상승 국면에, 이렇게 좀 더딘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호가는 인정하면서 서로 협의 가능한 가격점을 찾아 드리는 건데, 거기보다 너무나도 지나친 호가로 가져가면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내가 너무 상투에 사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는 게 보이십니까? 부동산도 자산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특히 유동성을 전제로 가격이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오랫동안 매물을 맡기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꾸준히 관리하면서 실거래가가 얼마니까 그거 대비 이 정도만 되면 거래하시면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물건 그냥 내릴게요. 2억 정도를 더 받을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승 흐름이 계속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그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에 비이상적으로 올라간 자산이 비이상적으로 이성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아파트라는 이유, 주식이라는 이유, 비트코인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던 이 자산들은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고 변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이 혹 지금의 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한 지점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